안녕하세요.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의 이성빈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내각 구성으로 기존의 정책과 법령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운 만큼 법령과 정책들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기존 제도와 법의 일부 손질이 예상되는데요. 우선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들을 살펴보고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변화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고용노동 분야 주요 공약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일자리 분야, 공정채용과 성평등, 차별 해소, 그리고 노동개혁, 마지막으로 산업안전으로 나누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자리 분야의 경우 디지털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산업 수요에 따라 청년 여성 혁신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 대전환에 발맞춰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과학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정채용과 성평등 및 차별 해소 영역의 경우 공정채용법 제정,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노무 제공자의 권리 보장, 채용부터 퇴직에 이르는 성별 근로 공시제 실시, 그리고 기업 간 양극화 해소 및 근로시간 개선을 위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노동개혁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제 유연화를 실현하면서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과 노사협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의 경우 산업재해 취약 부문의 산재 예방에 대한 행정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 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하청업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약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대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그 내용을 보완하는 공약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제 등 이런 것들의 변화를 줄 것을 꾸준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3가지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대폭적인 기업 규제 완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윤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지급 여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지역별 차등 적용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지불 능력에 따른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 측에서는 이에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립이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우에는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총 근무 시간을 유지하면서도 업종과 작업 환경, 직무 특성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허용하는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최장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유형 근로제를 확대할 경우 3개월간 1주 평균 근무시간 52시간 초과 시 과로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산업재해 기준에 배치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을 손질해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한 처벌을 규정했다는 점, 그리고 모호한 법조문으로 인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정책인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구속 여건과 형사기소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법에 규정된 그런 사항들을 시행령이나 하위 지침으로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소야대 전국에서 총선이 예정된 2024년까지 이를 추진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이 산재 취약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기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리고 민간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지원 강화,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앞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안전한 환경,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